저는 오늘 제가 제 인생을 탐색해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제 이야기는 제 삶에서 길었던 미탐색이라는 공백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학창 시절에는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면 된다고 믿었고,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제 삶을 제대로 탐색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뭘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깨닫는 건 제 몫이었거든요. 알바도 대외 활동도 진로 탐색도 없이 수업을 듣고 놀고 게임만 하다 보니 어느새 졸업이 다가왔어요. 목표가 없고 목표가 생길 수 있게 무언가 탐색해보지 않았죠. 그렇게 졸업쯤 저는 목적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동기가 없으니 공부는 금방 뒷전이 됐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무언가를 하기에는 남들보다 이미 늦었다는 불안이 더 큰 무기력을 낳았고 그렇게 몇 년이 고립 속에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미탄색 인생이었죠. 어릴 때 저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서툴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참는 게 익숙했죠. 그렇게 쌓인 마음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나 봐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감당할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고 그때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퇴사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봤지만 마음이 지쳐있어서 금방 포기하게 됐어요.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만 커져갔죠. 집 밖에도 나가기 힘들었고 그저 자고만 싶었어요. 삶의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귀농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새로운 환경이면 조금 나아질까 하는 마음의 고향으로 내려갔고 사회적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환경이 달라져도 제 우울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서울로 올라와 제대로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기지개 센터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세상이 너무나도 버거웠다고 느꼈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도 저와 이야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본 순간 말을 멈추고 서로를 응시하던 때를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정적 속의 공기는 질식하듯 무거웠어요. 나 여기 없었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더 잘 돌아갈까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죠. 그래도 누군가와 진짜로 대화하고 함께 웃고 울고 싶은 마음 하나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무거운 마음을 억지 일으켜 다시 바깥으로 걸음을 내딛었죠.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에 몰두해야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그 깊은 소외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잠을 설칠 정도의 불안과 외로움이 이어졌고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느껴졌죠. 그래도 행복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예술에 손을 대보고 인문학을 공부해보고 공연 활동에도 참여해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생계 앞에서 결국 직무교육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2년 반을 버티고 33살에 첫 직장에 들어갔지만 3주 만에 퇴사를 권고받았죠. 이제 주저앉고 싶었지만 혼자가 되는 게 너무 두려워 결국 다시 청년센터 문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더 나은 선택지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겪어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9살에 처음 서울로 올라와 보안회사에 취업했고 자취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 66시간, 많을 땐 한 달에 279시간을 일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 속에서 이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고 24년 3월에는 국비 지원으로 코딩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 다시 공부할 기회가 생긴 게 감사했고 친구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이전 직장 동료들은 여기 출신이면 잘해야 한다며 응원도 해줬습니다. 처음엔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점점 따라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남들은 호들을 써내려가는데 저만 제자리 걸음이었고 20명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저 혼자만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이 길어지고 새벽에 잠들어 오후에 일어나게 되면서 몸무게는 20kg나 늘었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고 나는 늘 이렇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더 깊이 받았습니다. 네 분의 모든 영상을 감상했는데요. 다시 한번 본인의 이야기를 내기 위해 용기 내신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한번 공통으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분 준비되셨나요? 네, 먼저 네 분에게 이 영상이 이제 드디어 틀렸어요. 저희 이렇게 각 개인이 살아오신 삶도 있는데 이걸 또 메시지화한 거,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드는 거 또 다른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 발로 틀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저희가 회복메이트 할 때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오음절 안에 해달라고. 네, 오음절에 맞춰서 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부터 오음절로 소감 말해보자면 보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리라고 하고요. 제일 먼저 영상 함께 감상해보셨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5글자로 좋은 마무리라고 네, 좋은 표현하고 마무리. 싶습니다. 청필지부터 시작해서 이 기직의 마스터 과정까지 되게 단기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의 반년 가까이 되는 되게 장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긴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말까지 이끌고 오신 매니저분들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지만 우리 함께하는 마스터 청년분들도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게 좋은 결실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마무리 이렇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같이 함께한 분들과 또 힘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또 나눠주셨어요. 네, 이어서 루리 랄라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리리 랄라이고요. 저는 5글자로 줄이자면 숙제 끝났다로 하고 싶습니다. 앞에 좀 잘 해놨는데. 숙제 끝났다.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연도 초에 기직의 청풀지를 시작하고 이 마스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영상을 보셨지만 영상 외에도 저희가 한 게 많아요. 아마 이따가 가져가실 그 책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걸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생활과 함께 하며 그 과제들을 계속 해내가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막상 이렇게 틀고 나니까 오늘이 사실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 결과를 보는 날이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고 매니저님들 쪼고 이제 만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이걸 만드느라 고생한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고생 많았다. 그래도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관객분들에게 지금 이르시는 중이신가요? 이렇게까지. 네, 근데 제가 좀 같이 지켜보고 또 함께 하면서 느낀 거는 모든 변화는 한 방에, 단 한순간에, 한 달 안에, 하루 안에 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풀지의 이 프로그램도 1개월짜리, 하루짜리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을 두시고 변화를 정말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잘 포장이? 네, 오케이. 네. 다음 소소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제가 저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서요. 아쉽지만 끝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그냥 빨리 만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너무 결과물에 너무 비춰준 것 같아서 좀 부끄럽지만 여기 이 과정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6개월 동안 함께 해준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감독님이라서 이 퀄리티, 영상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어쩌다 2년님. 저는 기억할게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할게요.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잊고 지내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냥 기억하고 싶은 하루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버리고 싶고 삭제하고 싶은 하루가 하나씩 기억하고 싶은 하루로 쌓여가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한 분씩 공격 질문? 공격 아니고 네, 한번 질문을 따로 드려보겠습니다. 보리님의 이제 영상 제목이 미탄색 인생이라는 닻을 올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닻이 너무 시작이 좋은 것 같은데 보리님이 닻을 올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뭐였을까요? 막 너무 크지 않고 작은 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제가 고립을 하게 된 계기도 엄청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서 살아가다 보니 흘러 그렇게 됐는데요. 이 고립을 깨고 좀 나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것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뭔가 좀 사회에서 이 나이쯤 되면 번듯한 어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나이까지 도달했다는 걸 어느 순간 불현듯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이제 부모님의 얼굴 예전 같지 않고 어디 한두 군데 아프기 시작하시고 제가 분명히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됐음에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어느 순간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는 깨닫고 무언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 하고 다짐을 해서 나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좁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뭔가 아까 발표의 주제에도 있었지만 마음과 태도의 그 시작이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기를 하면서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면은 마인드,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이걸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랄라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름을 지금 두 분이 이제 사회자 발음하기 이제 어려우라고 이제 어쩌다 2년님, 네, 루리리랄라님, 네, 루리리랄라님 영상 제목이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한 청년의 이야기였는데요. 아니 충분히 여유롭고 지금 특별한데 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뭐 제가 겪은 일들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센터에 와서 여러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해보니까 느낀 건데,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겪은 일들이 특별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나 혼자 겪은 일이 아니고 누구나 어느 인생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나도 겪은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뭐 일종의 좀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만 이렇게 거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생각보다 위로가 되는 일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일종의 사례자죠. 사례자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저의 어떤 이런 이야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봐주시고 나와 어떤 비슷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공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사는구나 이 정도만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그런 문장 아시나요? 뭔가 특별해야 될 것만 같지만 진짜 나다운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구라는 세상에서. 그래서 정말 나다운 것들을 공개할 때 나만일 것 같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소소님 부탁드립니다. 소소님의 영상 이제 유리 소녀는 제목만으로도 마음의 움직임이 좀 느껴지고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하는 게 있어요. 소소님의 과거에 유리 같았던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부딪혀 보면 너 안에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유리병 안에 또 다양한 것들을 담아놨는데 유리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딱 깨보고 열어보면 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또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함 앞으로 영상으로 많이 감독님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마지막 어쩌다 2년님인데요. 제목이 앉을 수 있게 된 것부터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앉게 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출발점이 되신 것 같은지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보고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그때는 제가 한동안 앉아 있기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는데 그 전까지 집안에서 누워만 있다가 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세상과 닿을 때는 이제 배달 음식 받을 때 문 밖으로 손만 잠시 나갔었고 생필품 사러 밖에 나가고 들어올 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도어락 비비번도 잠시 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서 뭐 한 걸음 뗐다. 이것도 좀 큰 변화라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너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진솔하게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셔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좀 엄청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저 또한 어쩌다 인연님처럼 저는 너무 아파서 거동이 안 돼서 저도 아예 집 밖을 못 나갔던 시간이 5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아까 도어락 비번 기억 안 나셨다 했죠? 방금. 네네. 네네. 조금 비슷하게 너무 오랜 시간 아파서 사람들이랑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병문안 친구가 왔는데 대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문장 구사가 안 되는. 지금 말 좀 괜찮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다 단계별로 무너지는 시간도 저에게 5년이었다면 또 되살아나는 시간도 5년이었는데 또 이야기해 주신 게 또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럼 제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리님 거 한번 볼게요. 처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풀지를 통해 목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배우셨나요?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다들 이미 알고 있으실 방법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세운 목표를 좀 잘게 쪼개고 그거를 내가 목표한 만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게 뭔가 이번 주는 이걸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했고 나는 빵점이야가 아니라 그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뭔가 시도를 했거나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다면 거기에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뭔가 계속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노력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다들 좀 완벽주의가 심하고 뭔가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나는 되게 쓸모없고 나는 뭐 이거 기준 미달이니까 나는 정말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잘게 쪼갠 목표에서 조금이라도 무언가 시도했으면 거기에 내가 그래도 이거는 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인정해가는 방식으로 마음가짐이 좀 바뀌면서 이게 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 좀 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은 이제 목표를 세우는 방법도 배웠고 그 목표를 인정하는 방법도 배운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답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저도 모르게 아마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일 텐데 자꾸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뭐 목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만큼 달성했어야 되는데 왜 못하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를 다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매겨서 못하게 할 바에는 그냥 가득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그런 쪽으로 나를 좀 키워간다. 나를 키워간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대해주시면 목표를 세워가고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해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또 소소님의 패들릿 틀어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소소님께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의견의 충돌들을 겪으셨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마음을 다치지 않는 비결은 다치더라도 극복했던 비결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어떻게 말할까 막 되게 뭐 철학적인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일단 제가 좀 마음에 되게 아픈 것들을 들으면 저는 어떻게든 그거를 좀 반대되는 그런 의견들 받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유리 같은 존재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감동으로 언젠가 맡아서 하겠다 해서 했고 뭐 그런 방식으로 제가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가 아니고 또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차차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한데 그 이름을 영상 제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유리가 아니라 엄청 단단하신 멘탈 같지 않나요? 대부분 관계에서 어려우면 좀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법도 한데 거기서 품어가시고 또 그럴만했다 하시면서 또 앞으로 나가신 것 같으니 영상 제목을 한번 바꿔보심이. 네, 그러면 어쩌다 2년님의 또 질문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마이갓,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동이어서 울었어요. 이렇게 2년 오빠, 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그냥 읽는데 보이는 대로 읽었더니 2년 오빠 힘내세요. 같이 살 빼요 화이팅. 이거 아니 저 진짜 위에 제목만 읽었어요. 죄송해요. 읽었으니까 밑에도 읽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요. 네. 그 댓글 하나도 안 달릴 줄 알고 그냥 제가 딱 하나 깔아놓은. 근데 이렇게 감동- 8명이나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동적. 이게 더 감동인데요? 그러면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보안업체에서 코딩 직무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보안업체는 수원에서 1년 반 동안 이태원이랑 서울대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자주적으로 못하고 오더 받고 일하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힘들었었고, 그리고 일도 계속 반복적이었고, 중간에 또 퇴사하면은 또 다른 업계로 전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고등학생 때 컴공과를 가려는데 성적이 안 돼서 못 갔던 게 기억나서, 또 마침 친구도 바로 역 근처 살아가지고 도움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결과는 좀 아쉽게 돼서 좀 미안해요. 갑자기 사과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루리리 랄라님 거 한번 띄워주시면 한 가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좀 되게 쿨하게 답변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도 꾸준히 기지개에 나오시나요? 예. 최대한 나오고 있고요. 저 중앙에서 못 빼더라도 저는 이제 권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가 기지개 센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뭐 아직 하고 있거나 또 하실 분들 이렇게 있으실 때 뭔가 좀 꿀팁이라던가 이런 마인드로 참여해라. 뭐 이런 거 한마디 좀 선배님으로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태도부터 벌써 선배님 같아요. 네. 선배님 바이브.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까 좀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이제 이 기지개 마스터도 하지만 서포터즈도 같이 하고 올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사실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런 활동들을 참여함으로써 참여하고 싶었던 이 어떤 궁극적인 이유는 제가 이 기지개 센터의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가 좋았으니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좀 알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지개 센터라는 데를 알고 또 이런 활동들을 좀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활동들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항상 생각하는데 만약에 뭔가 이제 오고 싶은데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뭔가 이제 용기가 없다거나 혹은 뭔가 좀 두렵다거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서 와 보면 여기 뭐 그렇게 무섭거나 그런 곳 아니고 다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한번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또 오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다른 청년분들, 기지개 마스터분들 대표해서 저희 또 인사드리고 마무리할 때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